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서울 옥션에서 진행하는 요 종이를 활용한 기획전에 도슨트가 있어서 한번 신청해서 다녀와 봤는데요. 사실 저한테 있어서 종이 페이퍼 작업은 원화 작업, 판화 작업, 그리고 종이 작업 이렇게 나누는 분류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 도슨트를 들으면서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 시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벨 보크너 작가님입니다. 벨 보크너 작가님은 개념 미술을 하는 작가님인데 이렇게 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분이에요.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입체적인 질감을 활용한 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는 료이라고 하는 작가님입니다. 작년에 약간 트렌디한 게 뭐였냐면은 인도네시아 작가님들의 작품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료울 작가님은 이러한 드로잉에서는 크레파스 형태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질감을 표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 메이저에 나와 있는 원화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크레파스를 활용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줘서 약간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러한 작가님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어반 브레이크 때 나왔던 작품인데 그때 저는 어반 브레이크에서 굉장히 탑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상인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커윅도 이러한 원화 작품 그리고 드로잉 작품이 다수 존재하는데 커윅에 3요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패턴 그리고 평면적인 느낌 그리고 여기 머리가 2개 달린 뱀, 요 3가지가 커윅 작품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오타 작가님의 작품이 있었는데요. 시오타 작가님의 상징은 요 빨간색은 생명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도 가나 전시 때 보고 싶었는데 그때 타이밍이 못 맞아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실제로 이 큰 원화 작품 그리고 조형물 작품을 보면은 더더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시모토 나라의 작품입니다. 요시모토 나라는 이 종이를 또 제외하고도 정말 다양한 곳에 작품을 그린 작가님으로 유명한데요. 저는 이 캐릭터가 어떤 걸 나타내나 항상 궁금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바야시라고 하는 작가님인데요. 4호 작품이 2천만 원 정도로 팔리면서 이슈가 됐던 작품인데 여기 나오는 캐릭터는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홀령을 나타내는 그러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한 점 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공유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와서는 이제 조금 예전 작가님들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 청경자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렇게 앞과 뒷면에 이렇게 작품이 함께 있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이 뒷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삽화에 들어갈 작품을 이렇게 스케치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스토리가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1974년 흑백 TV가 보급이 되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 색감이 없을 시기라고 하시네요. 그때 청경자 작가님이 캔버스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종이를 가져가서 아프리카의 문화를 이런 식으로 색감 있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또 신문에 실리면서 한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작품을 보면서 저는 좀 놀란 게 뭐냐면 종이 작품이 하나의 드로잉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원화 작품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크게 감명이 왔어요. 김한기 작가님의 이러한 스케치 작업들이 나중에 원화로 반영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크게 닿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용 작가님의 이러한 작품, 종이 작품인데요. 이건용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신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관련된 게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건용 작가님이 이렇게 종이에 붓질을 함으로써 신체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내지는 이러한 종이 작품이었습니다. 김구리님 작가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귀에 아주 쏙쏙 박혔고요. 그 다음에는 김창렬 작가님의 요 작품이 있었습니다. 김창렬 작가님이 프랑스에서 활동 당시에 요 신문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렇게 신문에 물방울 그림을 그리는 듯한 요 작업을 했다고 하십니다. 아마 김창렬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문에 그려진 작품이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니엘 작가님, 조형물로 정말 유명한 작가님이죠.
그 조형물을 집에 설치하려면은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하기에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로잉으로도 한번 나와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젊은 작가분들의 섹션으로 다시 넘어와서 김희수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김희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아트페어에 참여하면은 막 100점씩 드로잉으로 풀기도 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인스타에 들어가서 봤던 적이 있는데 김희수 작가님의 드로잉도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상에서 많은 풍파를 겪고 계신 콰야 작가님, 한 명의 팬으로서 너무 응원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크레파스로 이렇게 질감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일 스틱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크레파스보다 조금 더 빡빡한 질감을 종이에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엔 정혜윤 작가님, 항상 요 새와 이렇게 서랍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솔직히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근데 새는 인간을 나타내고 서랍은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함을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작품이 새롭게 다시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박성옥 작가님. 박성옥 작가님 같은 경우는 종이를 그냥 스케치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종이를 정말 메인 작품으로 활용을 하시는 작가님이죠. 연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항상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 오늘 도슨트를 해주셨던 서울옥션의 팀장님도 본인한테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갑니다. 박성호 작가님도 항상 이렇게 연필로서 고양이 그리고 최근에는 호랑이도 그려져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작품이 너무너무 좋고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이렇게 오늘은 한번 기획전으로 종이 작품에 관련된 작품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종이 작품들이 저는 그동안 솔직히 스케치로밖에 또는 드로잉으로밖에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화 작품을 위한 모티베이션을 위한 작품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게 새롭게 듣다 보니까 한번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표현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비쌀 때 드로잉으로 눈을 돌리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시도 그리고 다양한 작가님들이 그동안 많은 작품을 만들어 왔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옥션에서 이러한 기획전들을 간혹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도슨트도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리얼하게 너무너무